네, 반갑습니다. 저는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아니고요. ID 콘티크 대표이사 맡고 있는 엄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SK텔레콤 대신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회사 소개부터 해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제품, 솔루션들 그리고 양자 시대를 맞아서 보안 분야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그 변혁을 이끌어 갈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2024년도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양자암호통신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 한 획을 그은 그 BB84라는 양자암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프로토콜이 이름에서처럼 1984년도에 나와서 올해로 40주년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쇼어 알고리즘이 나온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도에는 유엔에서 양자 과학 기술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미 양자 기술은 이렇게 100년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왔고요. 저 ID 콘티케라는 회사는 2001년도에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에서 이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시던 분이 본인들의 이론을 직접 실험하기 위해서 스피노프해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18년도에 SK텔레콤에서 내부에 양자기술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자기술 연구소를 처음 만드실 때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 회사의 어떤 기술, 특허 또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양자 연구를 시작하셨고요. 그 연유로 2018년도에 IDQ에 투자를 하시면서 저희 회사의 대주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는 ID 콘티크가 한국의 SK 계열사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유럽에 가면 얘기를 많이 하시고, 거꾸로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아니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스위스의 회사 아니냐, 스위스 기술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의 그 주장은 스위스의 어떤 정밀하고 안전한 기술과 한국의 굉장히 엔지니어링 기술과 또 빨리빨리 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굉장히 저희 회사가 시작한 게 요즘 최근에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빨리 시작한 게 아닌가. 뭐 당시에는 이런 퀀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산업계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 산업계에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게 양자 난수를 생성하는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 만든 난수 생성기를 포함한 QKD를 가지고 실제 그 스위스에서 선거하는 데 사용을 했었고요. 이후로 SK텔레콤의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한국에서 이 난수 생성하는 디바이스를 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2020년도에 저희가 만든 이 난수 생성 칩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퀀텀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올해로 5년째 갤럭시 퀀텀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요. 이 갤럭시 퀀텀 시리즈는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 앱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에 보다 안전하게 난수를 생성해서 기존 생성되는 어떤 암호와 결합해서 보다 나은 그런 암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QKD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일반적인 유저들은 잘 못 느끼시는데,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크리티컬 인프라 이런 통신망의 그 데이터 센터 간에 안전하게 보안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를 저희가 그 2007년부터 만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출시된 게 4세대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국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 난수를 생성해서 생성된 거를 이용한 양자 키를 보내는 장비, 이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원래부터 저희 그 회사의 시작이 양자 물리학의 이론을 실험을 하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가설을 많이 세우잖아요. 아마 양자 얘기하시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실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가정을 해보고 어떤 조건들을 넣고 이럴 때는 어떨까 이런 실험을 해보는데, 이런 사고 실험하는 이론 물리학자들도 있고 반면에 이런 사고 실험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실험 물리학에 기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장비들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포토닉 기반, 광 기반의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어떤 포톤 알갱이 하나를 정밀하게 보낸 거를 받고 시간을 측정해서 몇 개가 들어왔는지 개수를 카운팅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정밀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퀀텀 센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센싱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양자모 통신 장비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초전도가 있고 광 기반이 있고 또 뭐 요즘에 고체 점결합이라든지 아이온 트랩이라든지 방금 아이온큐 발표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토닉 컴퓨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회사의 SNSPD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그 양자 컴퓨터 또는 양자 통신 연구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이겁니다. 양자 컴퓨터 좋은 점이 있고 좀 경계해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요거를 제가 대부분 다른 쪽에 강의할 때 많이 좀 말씀드리는데, 비행기가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비행기보다 사실 말이 더 빨랐습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느렸다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도 못했고. 그런데 비행기가 나왔을 때의 가능성은 뭐냐? 말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비행기는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저희가 클래시컬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 퀀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많이 하는 이유가 기존의 클래시컬한 컴퓨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온큐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머티리얼을 뭐 설계한다든지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또는 뭐 머신러닝, 빅데이터, 또 기상 관측 이런 것이 굉장히 챌린징한 곳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전자 제품 만드는 곳에서 냉장고를 만들 때 그 냉장고 안에 얼마만큼 신선하게 공기를 순환시킬까, 이게 기후 예측하는 거랑 굉장히 또 유사하다고 합니다. 뭐 등등 해서 여러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들이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 이미 그 국가 주도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양자 컴퓨팅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로 미국의 대기업 위주로 프라이빗한 그런 섹터에서도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으시죠. 또 하나 추세라면 최근에 이제 그 좀 민감하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 패권 경쟁이 있는데, 이 양자 기술이 그 중에 굉장히 첨예한 또 민감한 기술 중에 하나로 전략 기술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 쪽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많이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양자 기술도 좀 미국의 어떤 정책들을 좀 더 많이 따라갈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글로벌 레포트에 의하면 맥킨지에서 4월달에 양자 기술 관련된 그 레포트를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좀 쉐어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양자 이 기술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분야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싱 분야를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분야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으로 통신, 센싱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보면 연간 기반으로 대부분 25% 정도 글로벌하게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에코시스템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레포트가 있는데 이 레포트가 길다 보니까 그 중에 핵심되는 내용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양자 기술에 대한 그런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좀 말씀드리면 이 자료도 큐에라라는 그 양자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매년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양자 그 정보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매년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 보면 약 40빌리언 정도 추정치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40빌리언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고 그 중에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한 3년 전부터 15빌리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양자 기술, 과학에 투자하는 그런 정부의 예산이 중국이 전 세계 예산의 한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예산은 그대로고요.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라든지 또는 아시아의 예산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볼륨이 늘어나고 총액이 늘어나고 그 포션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이 정부의 어떤 공공 펀드인데 이 공공 펀드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뭐 2035년까지 정부에서 3조를 쓰겠다. 그러면 3조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유럽의 어떤 펀드는 10년짜리 펀드가 있습니다. 그럼 10년짜리 펀드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기간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뭐 대충 그 정도의 어떤 볼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를 보면 그 주목할 점이 독일, 프랑스 이런 곳이 굉장히 유럽에서 정부 중심의 펀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 QL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나라별 어떤 펀드고 기간이 어떻고 어떤 데 더 집중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어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싸움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런 어떤 표준을 만들어 가게 되면 글로벌하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양자 관련된 어떤 그 양자를 지원하겠다, 활성화하겠다 또는 규제하겠다 이런 법안을 가장 먼저 낸 게 미국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굉장히 도입하는 것도 있고 이걸 좀 더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양자 기술의 어떤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보실 때 미국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도 최근에는 금융권에 이 양자 기술을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보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이 그 일종의 청문회에 나와서 양자 기술 그리고 중국의 양자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만큼 이 글로벌하게 양자 기술이 그 안보 국방과 관련된 기술이다 보니까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을 저희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대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양자 키 분배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양자 키 네트워크를 기존의 네트워크에다가 더 씌워서 하나 더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추세는 예전에는 뭐 PQC, QKD 또는 클래시카라는 그런 암호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어디가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그 저희는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좀 스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비뿐만 아니라 이 양자 키를 또 다른 레이어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벤더리스 QKD, 벤더리스 KMS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키 익스체인지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떤 유즈 케이스가 있냐? 한국에서는 지난 한 2019
2019년부터 작년까지 약 한 2,000km의 저희가 QKD 네트워크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실제 설치를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SK텔레콤의 5G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지국의 메인 프레임을 저희 QKD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최근의 사례로는 그 폴란드에 슈퍼컴퓨터 네트워크 센터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센터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그 오르카라는 포토닉 컴퓨터 센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 센터에서 저희 QKD와 SNSPD를 사용해서 그 슈퍼컴퓨터 센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래서 총 길이가 유럽에서 지금 1,770km의 QKD 네트워크를 저희 회사 제품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 그 유로키시아라고 해서 EU에서 그 10년짜리 이제 과제를 내서 그 나라의 유선뿐만 아니라 위성의 그 새틀라이트를 이용한 QKD망까지 연동해서 그 지상에 있는 그 유선망과 그 새틀라이트를 이용한 무선망을 통합하는 그런 유로키시아의 그 과제를 10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새틀라이트 관련해서 그 이글1이라는 저궤도 위성을 QKD 키를 분배하기 위한 그 저궤도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이 이글1에는 저희 회사의 그 QRNG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QKD 네트워크의 다음의 그 미래는 무엇이냐? 저희는 이제 퀀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퀀텀 네트워크가 가능하려면 양자 리피터가 필요하고 양자 메모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포트레인과 사우스 포트 사이에 해저 그 케이블이 있습니다. 해저 광 케이블에다가 저희 그 저노이즈 그 SNSPD를 이용해서 그 224km 정도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 인텐글먼트 기반의 QKD가 최근에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의 그 SNSPD를 이용해서 인텐글드 소스를 보내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퀀텀 메모리가 그 개발이 되면, 사실 퀀텀 메모리는 그 저장하는 용량도 용량이지만 피델리티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이 정확한 그 정보를 저장할 거냐,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SNSPD를 이용하면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좀 더 줄여주고 보다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차후 뭐 정확하게 그 기간을 예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한 10년 내로 퀀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프로토타입이 나올 거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반 기술을, 핵심 기술을 저희 IDQ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단말 장비는 양자 난수 생성기를 기존의 아모아 모듈과 같이 사용해서 좀 더 보안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통신을 이용한 유선과 무선에는 양자 암호 통신을 위한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전국에는 그 퀀텀 인터넷을 향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 그리고 비전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이를 위해서 위성에 대한 저희가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별, 특히 유럽과 한국,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금융권에서 대규모로 저희 QKD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표준화 포럼들과도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양자 기술이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새로우시겠지만 이미 내년이 되면 100년이 되고, IDQ 같은 회사가 이미 25년 전부터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 제품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용 제품, 양자 기술을 이용한 상용 제품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는 것은 IDQ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양자 기술이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주의하고 미리 대비해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취약점을 먼저 분석하고 미리 지금이라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양자 보안 관련해서 뭐 PQC나 또는 뭐 QKD나 또는 소프트웨어 어떤 클래시컬 크립토 알고리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솔루션이 전체를 다 만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을 같이 상황에 맞게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게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